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이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상자산에 관심은 있었지만 접근하기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알찬 정보, 최신 정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알려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예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코인의 전략과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에서 플러스피 1000%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먼저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들여다보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 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의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가 추산한 공포 탐욕 지수가 4월 1일 10일을 기록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데 10이면 현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임을 뜻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터커가 BTC가 확장성을 갖추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BTC 가격은 기술의 뒷받침이 없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의 혼란 속에서 주요 스테이블 코인 1분기 거래량이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테더는 지난주 하루 최대 1억 7천만 개의 신규 물량을 공급하며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디 연합체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습니다. 빗썸은 마이아이디 기반의 신원 증명을 활용하는 성장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한 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성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먼저 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12에 왜 지금 현재 12 정도에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네. 어떤 지수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죠. 0부터 이제 100까지를 이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0일수록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그만큼 시세가 이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 거고 탐욕 지수라는 거는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좋은 건데 앞으로도 뭐 경제 지수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기를 이제 했었을 때도 이제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기업인들에게 기업 경기 좋은 거 같냐 물어봐서 좋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지수도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와 비슷한 그런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도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포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 정도면 굉장히 좀 낮은 부분 이제 100에서 12 정도면 한 12% 정도 수준으로 공포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탐욕 지수를 이제 비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유동성이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그다음에 뭐 구글 검색량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선은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급락 이후 좀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10위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SNS 언급량이라든지 구글 검색량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워낙 증시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증권사 보면 신규 계좌나 신규 계좌 유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공포 탐욕 지수가 10위에 근접하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쥐고 있지만 새롭게 뜨고 있는 것이 저는 어떤 뭐 마진이나 선물 이런 레버리지 거래와 두 번째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의 증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비트코인 내에서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다 힘들고 ICO도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 이 두 가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안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공포 탐욕 지수가 12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도 발행량이 대거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뤄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안건 있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저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발생된 가치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 시스템들, 또는 경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제프리 터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경제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BTC의 확장성을 갖추면 가격이 급등할 거다는 얘기해 주신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에서의 어떤 확장성 문제는 굉장히 그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크게 이렇게 확장성에 관심을 두는 어떠한 그러한 암호화폐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진짜로 확장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김기성 매니저가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워낙 유명한 경제학자죠. 제프리 터커가 BTC가 확장되면은 가격도 급등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픽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역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안건 주제를 결정해야겠죠. 가상자산, 시장도 양적 완화, 스테이블 코인 돌풍 실체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을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테더가요 신규 발행량을 하면서 한때는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김기성 매니저,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커진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이제는 암호화폐 안에서 돌아가는 트레이딩에 쓰이는 목적이거든요. 네. 즉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암호화폐 자산의 어떤 가상 자산의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의 거래량 또는 비트코인과 또 리플 사이의 거래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테더 사이의 거래량 이더리움과 테더 사이의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맞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이 테더의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테더의 거래량이 급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막 급증한 모습은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네. 다만 테더가 시총 4위에 있는 어떤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이 테더의 어떠한 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들의 거래 방향을 테더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른 알트코인을 사는 이런 쪽의 트레이딩보다는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테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또는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되죠. 즉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뭔가 모험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앞서 잠깐 정혜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안건 중에 하나가 공포지수 있었잖아요. 네, 공포지수의 사람들이 다르면 다를수록 사실은 어떠한 액티브한 트레이딩보다는 뭔가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 거래량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하고 거래량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윤성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고요. 우선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코인은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안 쓰이는 코인은 시장의 섭리대로 사장되고 상장 폐지되는 그런 뭐 순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늘고 있는 것이 왜 이제 USD 테더냐?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밌는 게 여러분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A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사고 A라는 코인을 샀더니 A라는 코인이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다고 이제 팔았어요. 그런 다음에 현금으로 바꿔서 받았더니 내가 원금은 100만 원인데 99만 원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왜 이러냐 봤더니 A라는 코인은 올라갔지만 뭐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이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는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코인, 특히 대부분은 예전에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면 비트코인 기반의 알트코인을 사거나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을 샀는데 지금은 USDT에 기반한 코인을 사는 이유가 변동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USD 테더보다도 KLW 테더라든지 KLW 기반을 했던 최근에 이제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원화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굳이 USD 테더도 사용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앞으로는 원화 기반.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애플 주식을 샀는데 그게 달러를 바꾼 다음에 애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애플 주식은 올랐지만 만약에 원화가 강세였다 달러 대비. 그럼 막상 원화로 환전을 할 때는 애플에 대한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효과도 그런 악영향이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사람이 매매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스테이블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로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아직 비중 이런 부분이 워낙 달러 기반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원화 말고도 각 국가 간의 엔이라든지 유로 그다음에 위안화 이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다양화가 계속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국 사람에게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연동한 테더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그런 대표 코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테더가 정말 안전한 건지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암호화폐 이쪽 그 시장에 또 이쪽 판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거의 매년에 걸쳐서 테더 이슈로 가격이 급락하고 급등했던 네.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테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전성은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앞으로도 테더 이슈로 가격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단연 뭐 꼭 테더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격의 하락이 있었을 때 이것은 테더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테더는 결국 어쨌든 시총 4위에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거래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더가 상대적으로 결국은 몇 년 동안 증명은 한 것이죠. 테더가 가장 거래를 할 만한, 가장 거래하기 쉬운 스테이블 코인이다. 다만 테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선발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일단은 발행을 해놓고 우리의 지급 보증률이 뭐 70% 이상이야 이러고서 이제 계속해서 SEC와 사실은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검찰과도 싸우고 있고요, 미국에서. 결국은 이런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100% 안전하다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전체 시장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과연 미국이 선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만히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좀 어떤 의문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이 있고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권한을 민간한테 너희들이 자유롭게 발행해
지급 보증률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엄밀히 그렇죠. 말해서. 네. 근데 지금은 시총이 작아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총이 더 커졌을 때 그때도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제 테더는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테더가 100% 안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시총이 커진다면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신규로 발행량을 늘리도록 냅두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윤성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더 안전한 자산으로 봐도 될까요? 우선은 테더의 안전자산은 결국은 테더의 신용과 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신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있는 자산이 내가 받은 자산보다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금융권이 그걸 막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조를 받으면 뭐 그중에 몇 프로를 뭐 어디다가 제3의 신탁에다가 이제 맡겨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더가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증명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지금까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테더에 대한 안정성은 앞으로도 뭐 의문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ICO에 했던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코인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를 10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100억을 갖고 있었냐? 그런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테더한테 이거를 원하는 건데 사실 테더가 이것을 다 갖고 있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테더가 결국은 다른 알트코인하고 다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좀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그래도 USD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변동성이 작고 그럼 너무나 그만큼 있냐라고 하는데 다른 코인들보다는 당연히 있는 자산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안 되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지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긴 하지만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테더에 대해서 왜 테더냐라고 봤었을 때는 테더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지금 발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군데의 거래소에서 통용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USD를 표방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어떤 안정성의 불안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 뉴스 중에서 이제 바이비트에서 USD 테더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이제 무기한 선물 계약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듯 이 거래량이라는 게 현물보다도 선물 또 마진 쪽에서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비트에서 최근에 바이비트가 이제 비트맥스 이후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USD 테더를 이제 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USD 테더가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산을 했던 마진 거래도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증거금 제도가 있어서 내가 넣었던 포지션보다 반대로 움직였을 때 금방 청산당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기초일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까지도 이 증거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나마 USD 테더가 기초로 했던 그런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우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메리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바이비트만 이제 이렇게 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진 거래소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과열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테더 관련된 또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을 이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테더가 안정성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변동성도 적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닥침으로써 여러 가지 부양책,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테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짓고 싶은 어떠한 그런 스토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지 아직 양적 완화가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달러가 풀린 것도 아니고요, 원화가 아직도 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원에서 찍어내겠다고 얘기했었을 뿐이고요. 미국 연준이 풀어내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 하겠다라고 했지 아직 하질 않았어요. 네. 근데 테더는 계속 발행을 했다는 거죠. 한 1억 달러가 넘게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발행을 해버렸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 양적 완화와 이것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떠한 뭐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미친 영향, 이거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달러나 또는 원화가 이렇게 시장이 풀리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결국은 어쨌든 사람들이 소모를 할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생활에 써야 되겠죠. 생활에 쓰지만 또 여유가 생긴 이게 어떤 순간적으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투자하는 방향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미친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미리 선발행해둔 1억 달러치 정도의 어떠한 실제 달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포션이 생긴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원래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테더 같은 경우 이렇게 대량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는 보통은 비트코인 약세장일 때 발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떠한 앞으로의 뭐 투자금이 들어오기 위한 또는 암호화폐에 달러가 들어오기 위한 어떠한 미리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까지는 지금은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나중에 들어온다 했을 때 확실히 그 룸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양적 완화 정책이 바로 뭐 지급되고 지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 양적 완화를 더 이어갈 건지 아니면 발행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윤성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테더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네.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양적완화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달러를 늘리는 이유가 그 돈이 실물 자산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테더를 발행해서 사람들이 테더를 샀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지불 결제를 하는 거는 뭐 약 1%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테더 입장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졌는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 막 나온다니까 갑자기 거기서 사는데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 같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되고요. 뭐 이번 기회에 이제 왜냐면 테더 입장에서는 그 코인은 원가가 없습니다. 코인을 저희가 뭐 정윤성이라는 코인을 제가 1억 개를 발행을 해서 하나에 1,000원에 파는 겁니다. 달러가 뭐 예를 들어 1,200원이면 1,000원에 판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1,0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저가 1억 개를 만들었던 코인의 원가는 제로입니다. 전기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거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도 양적 완화 무조건 그 코인을 발행한 데는 양적 완화를 하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양적 완화나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질 뿐이죠. 왜냐하면 이주에서 원하는 거는 원가가 제로면 무조건 많이 팔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하나를 파는데 이게 원가가 100원이에요. 1,000원 판다고 하면 저는 1억 개도 팔고 싶고 1조 개도 팔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은 원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법적인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원가가 제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이제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남들 봤을 때는 처음에 막 발행했었을 때도 이상하게 봤었거든요. 사실은 니네 어디 돈 거기다 뭐 맡아놓은 거 있어? 어디 은행에다가 그만큼 1,000억 원 어디 맡겨놨어? 거기에 대한 보증서 줘.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선 앞으로도 이제 양적 발행이 된다라고 보면 첫 번째로서는 거기에 맞게끔 어떤 지급 보증이 돼 있냐라는 부분이 좀 더 선행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급 보증이 완벽하게 된 데는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큰 투자가 들어왔을 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봤었을 때는 두 번째로서는 테더처럼 차라리 쓰이는 곳들을 많이 해놓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상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것이 곧 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는 화폐보다도 달러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쓰이는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행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돌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두 분의 한 주평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매니저 한 주평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가상자산이다라고 한 줄평을 내고 싶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뭐 양적 완화 또는 뭐 기준금리 인하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재는 암호화폐 안에서 가상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일 때는 테더 발행하고 또 테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은 그저 아직은 현재는 가상자산일 뿐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윤성 이사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인 투자도 쉴 곳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뭐 비트코인 매매하다가 뭐 리플 매매하다가 하는데 제가 매일 매매할 수는 없죠. 그러면 휴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주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동안 비트코인 놔뒀으면 제가 어떻게 뭐 매매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휴식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 스테이블 코인 돌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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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클릭수 2위와 4위에 STPT가 바이낸스 투표에서 상장 투표에서 승리를 하고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됐다라고 한 공시가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STPT는 어떤 곳인지, 바이낸스 상장 투표는 뭔지, 바이낸스 상장 투표를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점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T는 먼저 공시를 통해서 커뮤니티 투표에서 승리해서 바이낸스에 상장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바이낸스 커뮤니티 투표는 바이낸스의 사용자가 직접 바이낸스에 어떤 프로젝트를 상장을 시키고 싶은지를 투표해서 상장 프로젝트를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 측에서 상장의 마지막 단추를 커뮤니티에게 넘겨주는 거죠.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바이낸스 코인을 가진 사람만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바이낸스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표 영향력은 또 그만큼 커집니다. 특히 이 A와 B가 맞붙었는데 내가 투표한 A가 승리를 해서 상장을 하게 될 경우 A 쪽에서 정해진 토큰만큼 에어드랍을 해서 제가 또 가져가게 됩니다. 철저한 시장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바이낸스 상장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프로젝트는 2개인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무비블록, 3월 달에 STPT였습니다. 그럼 STPT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고 싶은 곳들을 도와주는 STP 네트워크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자산을 토큰화할 때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게 KYC, AML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각 국가들마다 법률이 좀 다른데요. 이 법률에 따라 토큰을 발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지난 6번의 바이낸스 투표 상장 때 가격 변화가 어땠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특정 2개 프로젝트를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공지를 했었던 투표 공지일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가 상장한 후에는 하락하는 세로뉴스 이 형태를 보였습니다. STPT의 경우 최근 장이 좀 많이 특수하기도 했고 아직 바이낸스 상장 전이어서 이번 분석에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STPT를 제외한 6개 코인의 상장 투표 공지 당일에 24시간 전 대비 평균 가격 상승률 60%였습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는요, 평균 7.5%가 하락을 했고
상장을 한 후에 일주일이 지나자 상장 전날보다 24%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쭉 떨어진 겁니다. 이 상장 공지 이후에 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케이스는 딱 한 군데, 첫 번째 케이스였었던 NKN만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유저 투표로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의 의의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개 프로젝트를 골라내는 거래소의 심사도 통과를 했다는 얘기고 일반 유저들에게도 접근성이 있고 또 인기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일 텐데 시장 자체에서는 세론 뉴스가 좀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공시 살펴봤습니다. 쟁돌을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는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네랄 토큰을 만든 스카이피플의 대표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피플 대표 박경재입니다. 저희 스카이피플은 게임 개발사로서 모바일 게임 파이널 블레드를 현재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서비스 중이고 한국은 구글 플레이 매출 2위, 대만, 홍콩, 마카오는 매출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서비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토론 SR을 통해서 지금 현재 SR 중에 랭킹 1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게임과 그 기술을 도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게임인 5스타를 현재 개발 중이며 CB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네랄 토큰은 5스타 내 게임 내 재화로 사용되며 5스타를 시작으로 다양한 덱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덱 게임들은 미네랄의 생태계와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는 게임 분야에서부터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게임사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스카이피플 기업은 2014년에 설립됐던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파이널 블레이드를 개발을 해서 NC소프트에 유통을 한 바가 있고요. 이 파이널 블레이드는 구글 최고 매출 2위, 누적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한 흥행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아이템과 캐릭터를 디지털 자산화를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게임이 종료를 하더라도 그 게임과 아이템, 그 게임 아이템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 다른 게임으로 이관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스카이피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5스타즈 게임은 사실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건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스타즈 게임을 이용하면 미네랄 토큰을 얻게 되고 미네랄 토큰을 많이 보유하면 게임 기능이 다양해지고 더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홀더가 많아지면 토큰 가치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 5스타즈 게임의 흥행이 관건이겠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급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인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때죠. 그래서 준비한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주실 분 모셨는데요. 자, 코인 읽어주는 남자 플러스빗의 1000%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주에요.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주 흘렀는지 좀 전반적인 그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1000% 전문가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전략을 이야기해드렸을 때 분명히 이제 주말 사이에는 이제 관망을 하고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는 자, 적극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주말 사이 이후에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들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치트원 코인으로 또 이제 뭐 비트코인 SV죠. 자, SV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매수가 이하, 자, 20만 원 이하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이후에 자,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트코인 SV도 자, 살펴보셨을 때요. 자,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만우절에 또 이제 비트코인 SV 또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뭐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자, 이러면서 해프닝 나왔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은 반영은 안 됐지만 4월 1일 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결국에는 TV 방송에 출연을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뭐 들었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프닝이 또 뭐 있었냐면 그 미국 이제 SEC 위원회에서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을 12월 달에 그 출시를 하겠다. 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만우절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ETF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SV 짧게 한번 추가적인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부분 뭐 알트코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V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그 상승 코인 중에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요. 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박스권 횡보를 지금 현재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횡보에 자,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대부분 다 그 에너지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자, 그런 흔적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좋은 소식 한번 들려와 주면서 자, 급상승이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욕심내셔가지고 지난주에 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었죠. 2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흐름도 동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대 낙폭 이후에 한 2주간의 시간이 좀 약간 지났습니다. 자, 지나고 나서 자, 어제 새벽이었죠. 아침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증시가 자, 안 좋은 상황 중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에 지금 현재 접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도 좀 약간 적용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신흥국 위주로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해 때 상반기 때 어떻게 됐었냐면 자,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자, 구글 검색량을 굉장히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상승 원동력이 됐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신흥국 위주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자체를 검색을 한다라는 것은 자국 화폐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안전 화폐로서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자, 비트코인들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또 빠른 반감기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시세를 봤더니 800만 원대로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2주 전만 해도 600만 원, 뭐 400만 원 더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됐었는데 이렇게 오르는 걸로 봐서 앞으로의 상승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코인 전략을 세운다면 이번 주도 관방세인지 아니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 이번 주 전략은 이제 4월 첫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어느 정도 좀 약간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반감기가 5월 14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네. 달하고도 좀 남았는데 네.
자,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있으면 먼저 선반영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향후 이제 2주간 뭐 국제 오일 전쟁도 거의 지금 자,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경기 부양책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으로 지금 현재 지속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좀 약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박스권에 약간 갇혀있는 상태죠. 비트코인 자체가 박스권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상태인데 자, 미와 달러로 6,400불 이하부터 만약에 혹시나 내려간다 그러면 자, 적극적인 풀매수를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자, 원화 기준으로는 780만 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그냥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는 자, 진바닥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진바닥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재료가 많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재료를 무시하고 자, 기술적 반등이 완전히 나와주게 되려면 자, 단기적인 횡보 흐름이 거쳐주면서 진바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자,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사실 뭐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 미와 달러로 7,50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상승 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에는 자, 원화로 기준을 쳤을 때요. 충분히 100만 원 이상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900만 원 이상, 95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까지는 매물벽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완전히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950만 원 부분까지 자,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한번 또 눌림목이 나오면 재공략 하셔가지고 반감기 그 이슈 이전에 큰 상승세를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또 원화 950만 원 정도의 상승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분할 매도의 전략으로 좀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지난주 추천주인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지금 홀딩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가져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비트코인 SV가 사실 보면 액면가도 좀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액면가 비싼 종목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움직임이 좀 약간 느려요. 자,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사실 투자를 할 때마다 이게 액면가 크면은 수익이 별로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10원짜리, 원 단위, 1원짜리 자, 이런 거 매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풍부하게 발생이 됐었던 종목 코인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SV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보다 그 이전에 먼저 반감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반영이 되면서 자, 코인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에는 조건들이 항상 필요하죠. 자, 비트코인 단독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가주는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죠. 그 중에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반감기 이전 호재 이슈도 있기 때문에 SV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가격 27만 원까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면서 길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SV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먼저 선 반영돼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있고 또 2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액면가가 비싸지만 뭐 삼성전자도 비싸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듯이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글쎄요, 안정적 이게 아마 2주 전에 급락을 했을 때 네. 아마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비트코인도 과대 낙폭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들은 그냥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정말 아마 이제 눈 뜨고 당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특히 이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보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빠르게 현금화를 진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피해를 당연히 피해 가셨을 거고 그마저도 만약에 못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언제 올라올 것이냐. 그러니까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 또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러면 올라갈 만한 그 시장 재료는 이 반감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들 투자자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반감기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반감기 당일 전날까지도 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 이슈 때 마지막으로 고점 부근에서 혹시라도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홀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4월달이 가장 중요하겠죠. 4월달에 급등세가 나와주면은 적은 손실이든 또는 수익이든 간에 일단 빠지고 나와서 반감기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정이 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4월 2일입니다. 이제 4월달 초반이긴 한데 자 이번 주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라든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이미 새벽부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항상 새벽마다 급반등이 나와주는 걸 토대로 봤을 때 주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이후 이번 주 주말 이후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천해 주실 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은 또 괜찮은 코인입니다. 괜찮은 코인이 뭐냐면 네. 제가 앞에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 SV도 네. 캐시도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또 선행적으로 움직여주는 코인. 네.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주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주식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상한가 갔던 종목은 또 나중에 상한가 가잖아요. 맞아요. 신기해요, 그게. 그렇죠. 네. 네, 점상 갔던 종목은 또 점상 갑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관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난해 때 크게 올라갔었던 코인을 봤을 때 크게 올라가주는 또 코인이 네. 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준비한 코인은 바로 에이다 코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찰스 호스킨스가 이제 그 하스켈 언어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번에 그 테스트넷이 그 아직까지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데 자 메인넷 셸리 메인넷 전환에 앞서서 이제 30일에 자 어떤 게 있었냐 바이런 리부트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2일 전에 자 실행이 됐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그 투심이 얼어붙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모든 코인들도 비슷합니다. 메인넷 이전에는 항상 이슈를 달고 다니는 이슈 메이커 코인이라고 자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에이다 코인은 지난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상승 붐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첫 번째로 또 움직여줬던 이제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만약에 에이다 코인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면 폭등 장세가 또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코인들이 이제 대동소이한 움직임이 있는데 에이다 코인은 자 살펴봤을 때요. 낙폭 자체가 말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뭐 비트코인 뭐 추가적인 급락이라든지 기술적 반등 나오나 다시 2차 하락이라든지 자 이런 걸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에이다 코인은 오히려 변동폭이 많이 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에이다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 것처럼 자 느껴질 수 있는데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꾸준한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물량 매집을 통한 나중에 추후에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SV 코인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코인도 에이다 코인이라고 좀 이야기를 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 특히나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서 대장축에 속하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이런 코인들이 먼저 반감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자,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코인 올라가고 저 코인 올라가고 자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면서 큰 폭발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에이다 코인이 그 폭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38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38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서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38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서 접근하셔도 좋고요. 자, 이번에도 에이다 코인은 큰 욕심 한번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 가격은 35원까지 짧게 설정을 해드리면서 에이다 코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할 코인으로 에이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인넷 이슈와 다른 코인 반감기 효과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추천해 주셨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도쿄올림픽 코인으로도 유명한데 추후에 계속 연기 이슈가 있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도쿄 올림픽은 물 건너갔죠. 네. 이번에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 에이다 코인은 이제 일본 전역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쿄 올림픽 자체가 연기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일단 메인넷조차도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꾸준히 개발하겠다.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무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1000%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요, MTN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